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출산율이 항상 언급되며 이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별로 출산율은 변동하고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부터 감소하던 출산율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중 주택 관련 문제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며 이런 요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혼인율 감소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혼부부 수추위를 보았을 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오빠, 안 들어가고 뭐해? 들어가. 힘들까요? 그럼 쉽겠어? 결론적으로 신혼집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져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높은 주거 비용이 혼인율과 출산율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헌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무자녀, 유자녀 가구 모두의 출산 연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문헌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문헌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4번 문헌에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이 청년층 결혼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5번 문헌에서는 주택 매매 후 전세 가격 상승은 혼인율과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5년간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구의 가족계획, 즉 출산을 통한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비, 주택규모, 주거 마련을 포함한 주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는 주거비용 부담이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 번째로 이자 지원 사업, 두 번째로 대출 지원 정책, 공공임대 정책으로 나뉩니다. 먼저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정책은 매입과 전세 임대, 신혼 희망타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정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 총 15일 동안 SNS 설문조사와 지역위원회 카톡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주택 정책의 인식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92개의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92명 중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35.9%, 여성이 64.1%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정책인 만큼 20대와 30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모른다는 비율이 33.7%를 차지하면서 청년주택 정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 중 들어본 적 있는 정책을 모두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질적인 정책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을 땐 공공임대주택의 내용만을 알고 있거나 정책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자 지원 사업의 내용은 거의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종류에 관련하여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막상 정책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들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과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정책 평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많이 알지만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잘 모르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정책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측면, 금융 지원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택 공급 측면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금융 지원 측면은 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정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첫 번째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60에서 70% 정도의 저는 월세로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두 번째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인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H가 대부분 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 이외에는 큰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세 번째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인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네 번째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이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흔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칭 때문에 이거 이자 지원만 해주는 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이자도 함께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서울시민이거나 서울 전입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2번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번 대상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주택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신청조건 자격에 이어서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고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 협약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이며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1.45%입니다. 이 대출 상품의 이름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4.5%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가 있고 추가적인 이자 지원 금리가 있습니다.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면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 금리를 뺀 금리가 본인 부담 금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소득 구간에 따른 이자 지원 그림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0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면 3%를 지원해주고 연소득이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2.5%를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은 연소득에 따라 2.0%, 1.5%, 1.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어서 추가 이자 지원은 두 가지 기준에 맞추어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가구인 경우입니다. 단, 예비 신혼부부 기준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0.2%의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자녀는 0.5%, 2자녀는 1%, 3자녀 이상부터는 1.5%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대출 기간 중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 대출 기한 연장 시 그에 맞춰서 이자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간략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계약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추천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혼인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청년 가구의 삶의 질과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학술 논문을 살펴봅시다. 60평방미터 미만 주택 비율이 혼인율의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규모 15평 이하 여부의 경우 출산연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가 15평 이하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이 기혼자들의 출산해지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특별시 2022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의 92%가 60평방미터 미만, 그중 58%는 40평방미터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며 필요로 하는 학습 공간 및 사생활 보호의 부족함을 초래하며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31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는 공가율이 50.1%에 이르러 낮은 수요를 보여주는 반면 51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은 공실률이 12.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 가구의 확장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첫 자녀 출산과 추가적인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소형 평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적으로 실평수를 늘려 자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60에서 85평방미터의 중형평수 공급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22만여 가구 중 322가구, 행복주택 14만여 가구 중 412가구, 국민주택 60만여 가구 중 단 40가구만이 이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녀 출산을 고려할 때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60평방미터 이상의 중형평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6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에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 공급 프로그램은 6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의 출산 가구 우선 공급 정책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와 자녀 1명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이들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우선권 유지를 위해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실제 주거 중임을 입증하고 최소 3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듈러 주택과 가변형 내부 구조 도입입니다.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의 평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듈러 주택과 가변형 내부 구조의 도입이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과 가변형 내부 구조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러 유닛을 조립해 소형 평수 주택을 빠르게 확장하거나 조합할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벽을 활용한 가변형 구조는 가족이 늘어나거나 자녀가 성장할 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어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주거비 절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B-C의 차이가 0보다 큰지를 주요 지표로 삼아 효과성을 판단했습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을 전제로 편익과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면, 편익은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자가 연간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이자 지원의 구조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주거비 부담의 연장선상에서 출산 후 자녀 양육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를 포함합니다. 평가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에서 9천만 원인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을 낳았을 경우입니다. 이들은 최대 대출 한도인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본 지원금리는 2.0%이고 자녀 1명 출산 시 0.5%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2.5%의 금리를 지원받습니다. 이 정책의 협약은행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4.25%입니다. 이자 지원이 없을 때의 평균 금리인 4.25%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307만 3,126원입니다.
2.5%의 이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1.75%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때의 월원리금 상환액은 276만 2,945원입니다. 월 수령 지원금은 307만 3,126원 빼기 276만 2,945원인 34만 6,181원입니다.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이 60.6만 원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시행한 결과 편익은 월 수령 지원금인 34만 원이고 비용은 영유아의 월 평균 양육 비용인 60.6만 원입니다. 편익 빼기 비용을 하면 20.6만 원으로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 부담은 더 커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주거비 절감의 효과가 더욱 미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단기적인 주거비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주거비 절감으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성장에 따른 추가 혜택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보조합니다. 기본 지원 기간을 기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갱신 시 소득 기준 만족 시 2년 연장을 4년 연장으로 변경합니다.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증가하면 2년씩 3회 최장 6년 연장 지원을 4년씩 3회 최장 12년으로 변경해 최장 20년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개선안을 통해 신혼부부는 자녀 성장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교육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출생 시 자동으로 자녀 명의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가 금리 지원도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년 100만 원 이상 저축 시 임차보증금 지원 금리에 대해 0.1% 추가 지원 또는 연간 2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년 200만 원 이상 저축 시 임차보증금 지원 금리에 대해 0.2% 추가 지원 또는 연간 4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년 500만 원 이상 저축 시 임차보증금 지원 금리에 대해 0.5% 추가 지원 또는 연간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시 저축 계좌 연계 프로그램은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에 기여해 교육 및 성장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 데이터를 근거로 고소득 구간보다 저소득, 중소득 구간의 자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및 중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도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이젠 너희 부부의 꿈을 응원할게.